2019년 12월 2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2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입니다. 자,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첫 번째 뉴스 소식은 이제 베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일리가 최근 디트로이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악역 캐릭터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앞에서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긴 있었는데 요 이야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잘렸을 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베일리가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이제 특히 베일리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제 포니테일, 이 머리를 아주 상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포니테일 머리가 잘려나가는 걸 이제 거울 속으로 보는 순간 잠깐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마지막으로 단발머리였을 때가 이제 10살 때라고 하는데, 좀 충격받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그런 악역 캐릭터로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일리가 또 본인의 악역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했다, 요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의 지금 악역 캐릭터, 요게 이제 큰 사건, 본인의 턴힐을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코피 킹스턴이 야후 스포츠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2019년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피 킹스턴은 WWE 챔피언으로, 그리고 WWE 챔피언이 되기 그 전부터 사실 과정이 엄청났었죠. 지난 2월부터 본인의 2019년이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이 인터뷰의 핵심은 본인이 그냥 WWE 챔피언이 되고 나서 그냥 나만 잘됐다, 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뉴데이 멤버 전체가 함께 대단한 일을 해냈고, 또 뉴데이 멤버로서도 잘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나만 잘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2019년도 들어오기 전에 뉴데이 멤버들끼리 목표를 따로 정해놓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3명의 멤버 모두가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인터뷰를 보면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태그팀 타이틀을 2명이 가져가고 이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가져가는 것으로 원래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이 아니라 WWE 챔피언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달성되긴 했지만 원래 따지고 보면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어쨌거나 3명의 멤버가 모두 챔피언으로 활동하는 일, 이번 2019년도에 성취가 됐고요. 코피 킹스턴은 이 모든 일들 나만 잘된 게 아니라 뉴데이 멤버 모두가 잘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취감이 컸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이제 야후 스포츠에서 코피 킹스턴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제는 WWE 챔피언십을 빼앗겼을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낼 만큼 순식간에 코피 매니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 한구석이 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코피 킹스턴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코피 킹스턴의 진심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코피 킹스턴이 괜찮은 식으로 이제 뒷일은 뒷일이고 나는 계속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정말로 저게 코피 킹스턴의 진심일지 조금 마음 한구석에 정말 그 서운한 마음, 약간 막 회사에 대한 그런 원망, 요런 것들 정말 조금이라도 없을지, 좀 이런 거를 코피 킹스턴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싶기도 한데, 코피 킹스턴이 사실 요 야후 스포츠 인터뷰 말고도 다른 매체랑 이제 인터뷰 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뭐 물론 본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 약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정말 괜찮은 것일지. 어쨌거나 코피 킹스턴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정말 프로이고 더블 입장에서는 이만한 사람 없겠죠. 크게 불만을 제기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자, 이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데이브 멜처가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바로 앞에 어제 뉴스에서 이제 알레이스터 블랙과 버디 머피에 대한 그런 푸시 요거 데이브 멜처가 이야기한 거를 보도해드렸었는데, 알레이스터 블랙과 버디 머피 말고도 드루 맥킨타이어, 그리고 리코쉐, 그리고 샬럿 플레어까지 해가지고 지금 폴 헤이먼의 마음속에는 이 5명의 슈퍼스타를 밀어주고 싶어하는 요런 입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티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러 TV쇼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재미가 없게 좀 느껴지는 것도 지금 스쿼시 매치, 일명 이제 잡어사냥이라고 하죠. 좀 의미 없이 그냥 잡어들만 그냥 뚝 패는 이런 경기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라 좀 이제 WWE가 좀 시간을 낭비하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지금은 좀 상황상 좀 그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여기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라는 게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뭐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새해에 접어들어서 이제 로얄 럼블 그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뭔가 명확한 그런 줄거리가 좀 보이고, 우리 팬들이 볼 때도 확실히 얘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좀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베론 코빈의 인터뷰로 옮겨갑니다. 최근에 스포츠키다와 베론 코빈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본인의 피니셔인 엔드 오브 데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론 코빈이 이제 NXT 이제 연습생으로 한창 이제 막 이런저런 배움의 과정을 밟고 있을 때, 나의 피니셔를 뭘로 정할 것인가 정하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 연습용 좀 비교적 안정적인 그 연습용 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동료가 탑로프에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그 순간 베론 코빈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작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엔드 오브 데이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본인의 피니셔를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엔드 오브 데이즈 피니셔를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언더테이커한테 찾아가서 조언까지 구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훈훈한 소식입니다. 세미 제인,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미 제인이 팬들한테 인사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 내용은 이제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담겨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본인이 2달 전에 시작한 시리아 난민 구호 모금액 5만 달러, 이제 한화 5,800만원 정도인데, 그 모금이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하면서 모금에 참여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아주 훈훈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미 제인을 이제 깊숙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각 분기별로 이렇게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여러가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2019년도 마지막 모금 활동이 이렇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밖에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세미를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운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 남겨드릴 때 어제는 유튜브 싫어요, 이번 2019년도 동안 WWE 유튜브 영상 중에서 최다 싫어요 탑10을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오늘은 최다 좋아요 탑10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혹시 제 소리까지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것까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이제 자,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레이시 에반스 요번주 애프터 더벨 코리 그레이브스와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요거 궁금하셨던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레이시 에반스가 sweetheart이라는 단어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만큼이나 더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nasty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뭐 역겹다, 좀 불결하다, 약간 이런 뜻으로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레이시 에반스가 얘기하기를 더티의 뜻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함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목표, 사람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데 본인이 정해놓은 일을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책임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네스티라는 이런 단어를 던진다고 합니다. 이제 일침을 가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레이시 에반스가 이제 악역일 때 이 단어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 선역일 때도 요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레이시 에반스는 내가 악역이든 선역이든 요 단어는 선악을 떠나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하면서 레이시 에반스의 목표는 이 네스티라는 단어를 좀 유행어처럼 만들어서 본인만의 요런 뭔가 시그니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밀고 싶다,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제 최근에 이제 NXT 위미스 챔피언이 되고 나서 리아 리플리가 진짜 인터뷰 막 여기저기서 진짜 많이 하는데 또 최근에는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제 타이틀전 상대였죠. 셰이나 베이즐러에 대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둘이 엄청 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도 많이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대 뒤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인터넷을 좀 많이 보는데 사람들이 SNS에서 셰이나 베이즐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악담을 좀 많이 퍼붓고 좀 오해하는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올리는 걸 보면서 리아 리플리가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속상해했다라는 말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WWE 슈퍼스타로 활동하는 사람들면 모두 다 이런 걸 느끼고 있을 텐데 본인의 캐릭터는 캐릭터일 뿐이고 사생활은 이제 다른 경우가 많을 뿐인데 솔직히 뭐 셰이나 베이즐러가 이제 챔피언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좀 지루하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 셰이나 베이즐러는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이제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인데 그런 게 본의 아니게 좀 회사 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셰이나 베이즐러라는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이게 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아 리플리가 옆에서 볼 때 좀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셰이나 베이즐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회사가 시키는 일을 그냥 잘 해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대신해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인데 이제 연말이고 이제 현지 날짜로는 이제 지금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26일이지만 미국은 25일이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오늘은 뉴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딱 3개만 정리했고요. 언데스푸티드 에라 임페리엄 1월 25일 월드 콜라이드 특별 이벤트에서 경기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셨다라고 믿겠고,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자,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 언제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자, 안녕.